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 중 하나이자 황제들이 살았던 궁궐, 자금성의 곳곳을 화려하게 빛내준 황금빛 도료, 바로 황칠나무입니다. 황칠은 왕을, 황제를 상징하는 도료로 쓰였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던 우리의 토종자원 황칠은 역사 속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됐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천연 도료였습니다. 찬란한 황금빛의 역사, 황칠나무를 만나봅니다. 중국 당나라의 고서에도 기록됐던 우리의 토종자원 황칠나무. 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황칠나무는 이 땅에 자라고 있는데요. 무려 200만 그루나 되는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엄청나군요. 대략 지금 한 13년에서 한 15년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의 그 서남해안 일대에서 사면을 이루고 있는 토질에서 잘 자랍니다.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난대성 식물인데요. 잎 모양은 세 갈래에서 점점 자랄수록 하나로 모아진답니다. 전남 지역이 주산지인데요. 남쪽 지역에서 자라던 황칠나무가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 바로 이 수액 때문입니다. 오칠보다 더 오래 간다는 이 황칠 수액은 귀한 만큼 구하기도 어렵다는데요. 네. 황칠나무 수액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서 놔두게 되면은 약 한 10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황칠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자기 몸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자기에게 있는 수액을 내뿜어서 그것을 우리가 채취해서 아주 가장 귀한 도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신비의 도료, 이 황칠의 우수성은 중국 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백제의 황칠을 갑옷에 발랐다는 내용인데요. 황칠을 바른 갑옷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적들의 눈을 부시게 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답니다. 백제의 특산품이었던 황칠은 신라에서도 많이 쓰였는데요. 10년 전 경주에서 그 흔적이 발굴되기도 했죠. 아, 그래요. 예, 황칠나무 수액은 6월에서 9월에 채취합니다. 약 15년에서 20년 된 황칠나무 수액이 잘 나오는 나무에서 소주잔 한 잔 정도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화려한 빛깔의 전통 공예품부터 뛰어난 광택과 보존력의 갑옷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했던 황칠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췄는데요. 귀한 대접받으며 사랑받았던 황칠나무는 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여기엔 슬픈 역사의 기억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강대국의 황칠나무 수탈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결국 스스로 황칠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대부분의 황칠나무는 사라지고 몇몇 나무만이 남았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 남아있는 황칠나무의 종자를 채취해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군요. 이 황칠 종자는 과육에 쌓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까보면 이 속에서 5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종을 해야지 만일에 과육채로 그대로 파종을 하게 되면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서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묘목이 돼서 점차 자라는 거죠. 이렇게 증식된 황칠나무는 현재 남부 지역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가 복원되면서 200년 동안 끊어졌던 황칠공예도 다시 맥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전통과 현대 기술을 접목해 천연 도료를 재현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채취한 황칠인데 이것을 점도도 높고 또 불순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용매를 이용해서 용해를 시키면 이런 황칠 원액이 됩니다. 27년간 연구한 정제법으로 전통적인 황칠액 그대로 만든 건데요. 황칠 원액을 정제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일주일 후 천연 도료가 되는 거죠. 네.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눈부신 금빛을 내는 황칠 공예품. 종이뿐 아니라 목재나 금속, 유리 제품에도 잘 발린답니다. 지금 보통 부식할 때 5번 내지 7번 갑니다. 네, 오칠은 건조할 때 습도와 온도를 높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칠은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잘 건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예품으로 재현한 황칠의 아름다움. 시대가 바뀌어도 화려함이 주는 기품은 여전하죠. 하지만 황칠나무가 도료로만 쓰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실 황칠나무 자체는 만병통치 나무라는 학명이 있을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데요. 2000년대 이후 시작된 황칠나무의 성분 연구는 오랜 연구 끝에 나무의 복원과 함께 다양한 식품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역시 황칠나무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제적, 산업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황칠나무의 뿌리, 잎, 줄기 등 다양한 효능을 연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황칠나무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뛰어나며 황칠나무에 있는 특유한 안식향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차부터 비누, 음료, 조미료까지 황칠나무는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황칠나무. 이 나무의 가치에 주목하는 농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경남 하동의 한 농가입니다. 다 자란 나무가 아닌 어린 묘목만 가득한데요. 한창 재배 중인가 했더니 이곳은 어린 잎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상태에서 나무를 놔두게 되면 그냥 쭉 한 가지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 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딱 끊어버리면 더 안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새 가지가 다시 나와서 넓게 많은 양의 순을 채취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이죠. 한 가지가 3개, 4개 가지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황칠나무의 잎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검증된 효능 때문입니다. 통풍 그리고 정열작용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걸 확인을 했고 골다공증에도 탁월한 물질,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있다는 것까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잎에 함유된 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채취해 자연 건조를 시키는데요. 건조된 황칠나무 잎의 추출액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합니다. 잎 자체를 요리에 직접 넣어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황칠 잎줄기가 우리 지방질 있지 않습니까? 지방을 이제 분해하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고 식사할 때 음식 요리할 때 아주 깔끔한 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미료보다도 감칠맛을 더해주는 황칠나무. 삼계탕에 넣어 먹으면 봄철 보양식으로도 딱이랍니다. 고기와 함께 쌈채소로 먹기도 한다는데요. 식용으로 가치가 높은 만큼 활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냥 황칠 그 잎하고 줄기로서 만들어가지고든지 이 잡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하고 깔끔하고 아주 담백해요. 오로지 우리 한국에만 자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 희귀성이 바로 그 보존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양리적인 뛰어난 희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국가 차원에서 관심 갖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황칠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땅의 보물 황칠나무. 앞으로도 찬란하게 빛날 소중한 자원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